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몇 주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전성철의 보수와 진보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보수와 진보 간에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보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선진국이라는 건 이 보수와 진보가 각각 자기의 정체성과 또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대립의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그것 때문에 많은 낭비와 스트레스와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경쟁하지만 적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적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제가 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돈도 있어야 될 거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은, 근데 이 모든 행복의 이 요소들이 한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뭡니까? 감옥에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죠. 감옥이 제일 나쁜 거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감옥에서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잘 자도 아무 의미가 없죠.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자유라는 거죠. 자유가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자유가,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전부 지 마음대로 하면은,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또 새로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춤을 재밌게 추면은 내한테 또 춤이라는 선택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배구하는 거 보면 나도 배구를 해보고 싶은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좋은 나라라는 거는 이 자유를 주고 그 자유에서 나오는 선택을 최대한대로 허용하는 게 좋은 나라입니다. 반대로 나쁜 나라는 이 자유를 자꾸 빼앗기는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소위 선진국이라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좋은 이유는 그 나라에 자유와 선택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나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북한이 뭐가 나빠요? 똑같은 민족에, 똑같은 자연 환경에, 그죠? 전통과 다 같지만은 그게 자유가 없으니까 저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중요시하는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자유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을 확대하자. 이것이 이제 바로 보수의 생각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지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시뿌리 묻고, 우리 경상도 말로 어떤 사람은 인삼뿌리 묻는 그런 불평등이 생기니까 이걸 해소하자는 게 이제 진보죠. 그래서 다 더불어 잘 살자. 이게 진보예요. 그런데 진보도 꼭 필요하죠. 진보가 없으면은 보수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사회가 이간돼서. 이 양극화가 생기면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수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 자유와 선택을 이제 최대한도로 많이 주자고 한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성의 그 자체 인간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자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유와 선택이 있을 때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남이 시키는 거, 명령하는 걸 따라할 때 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 인간의 존엄성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진보는 자칫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뺐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죠? 소련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등소평이 나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공산주의가 의도는 다 저부러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뺏어서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지가 버는 거 지가 가져가게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져가게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이거 자유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제일 하나의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텔스인 대로 보수는 자유를 뺏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줘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선택을 주는데 그게 인센티브를 집어넣어요. 예.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되는 인센티브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차가 너무 많아서 차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러면은 보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은 톨비를 조금 올려요. 인센티브. 그건 디스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나. 돈 아끼고 싶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버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근데 진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번호 가진 차는 타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식부제 같은 걸 하죠. 그죠? 그러면 자유를 빼앗겨요. 아이고, 급해서 타고 나왔다가는 딱지 떼이고 벌금 내고 기분 나쁘죠.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돈을 조금 더 주겠다 이러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 아닙니까? 지금 진보 정권은 전형적인 진보 정권이에요. 명령으로서 몽둥이로서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온갖 거에 대한 규제가 그죠? 해가지고 집값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예? 거래 허가제, 대출 금지, 뭐 갭 투자 금지, 뭐 예? 온갖 명령으로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함부로 명령으로만, 이 경제라는 거는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를 명령으로 하려고 했다가 온 국민이 거지가 되는 그게 바로 소련 아닙니까? 그죠? 경제를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보의 가장 아둔한 진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진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21개의 명령을 내렸어요. 집값 잡느라고. 근데 집값은 도리어 52%가 올랐어요. 반이. 10억짜리가 다 15억으로 올랐어요. 이 정권 사이에. 집 가진 사람들만 좋게 됐죠. 나머지 주택 없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으로 절망에 점점점 더 큰 절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있는 게 바로 이 진보 정권의 그겁니다. 이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위험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소련이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수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언제입니까? 1980년대 국민의 반 이상이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죠. 그럴 때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5년 동안에 200만 호를 새로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4년 만에 그걸 달성했어요. 만일에 진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그런 정책을 택했다면 지금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4년 동안에 집값이 완성되면서 집값이 완전히 잡혔어요. 마당에 물이 꽉 찼다 이거예요. 이걸 밖으로 몰아낼 때 진보는 명령으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거대한 판때기를 가지고 이 물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끙끙하면서. 그 물이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온갖 고생. 지금 진보 정권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집값 잡느라고 온갖 몽둥이를 흔들려 봤지만은 도리어 집은 올라왔죠. 그렇죠. 물을 밀으라고 하면 반발하잖아요. 물이. 호당탕 넘어지고. 보수는 마당에 찬 물을 어떻게 하느냐. 마당의 끝에 길을 내르막으로 깎아요. 그러면 물이 저절로 글로 모여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보수의 접근법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역사 내내 주택 정책에서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겁니다. 가장 정말 치욕적인 기록을 갖는 전이 될 겁니다. 왜? 접근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한 진보가 있어요. 진보가 이걸 아는 진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오바마가 거대한 2008년 금융위기 취임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수백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수백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전부 파산을 했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 위기를 2008년 그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에 버금가는 거대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기업들을 빨리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 정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모여가지고 이 기업은 누가 가져가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명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바마는 깨어있는 진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만일에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면 당신들이 1만 가져오면 우리 정부가 6을 대출해 주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봐라. 그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우량 기업, 일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을 이 주식을 1만 내고 살 수 있다고 지금니까 온 국민이 일씩 가져와서 재정으로 6을 보태줘가지고 불과 1년 만에 온 세계 지금 코로나 이 사태하고 비슷했잖아요. 그죠? 이 거대한 경제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진보로서 깨어 있었던 진보가 DJ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이 IMF 위기를 갖다가 98년 바로 이 깨어있는 진보 시장의 원리를 가장 존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불과 1년 반 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전형적인 진보로서 망치는 경제, 부동산을 망치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해결되지 못할 거예요. 정권이 경제를 너무 얕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칼을 휘두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근본적인 오류, 명령에 의한 통치를 좋아하는 이 근본적인 습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행한 역사들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마당에 길을 내리막으로 좀 깎아내므로도 물이 저절로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이런 지혜를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보수의 접근법이고 스마트한 진보는 이런 접근법을 채택해서 접근한 정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정부가 정말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보수와 진보 접근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